화면에는 한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차가운 표정의 시어머니가 서 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68세 할머니가 40대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65이 된 김봉자 할머니였죠. 봉자는 평생을 남편 옆에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35세 성실한 공무원이 되어 착한 며느리 수지와 결혼했고, 늦둥이 둘째 재성이는 40이 다 되어서야 겨우 결혼에 꼴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 정민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친정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요. 39살의 정민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댁 모임보다는 친정을 우선시하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봉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지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수지는 결혼 첫 해부터 명절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고 시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정민아, 이번 주말에 내 시아버지 형님 댁. 아, 그게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라. 봉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형님 집이었거든요. 50년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인데 정민에게는 잘 모르는 분들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재성이 집에 돌아오자 봉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성아, 정민이가 좀 집안 행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구나. 엄마, 정민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재성은 아내를 감쌌지만 봉자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민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 분명했어요. 정민아, 힘들었지? 얼른 씻고 밥 먹어. 아니에요. 친정에서 이미 먹고 왔어요. 또다시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봉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봉자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민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아직은 적응 기간이겠지.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봉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에게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봉자네 집안에서는 꽤 큰 경사였어요. 사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 봉자도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정민아, 내일 결혼식 준비는 다 됐지? 어머니, 그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봉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하지만 정민의 표정에는 거짓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봉자는 오랜 세월 살아온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오후에라도 얼굴만 비추면 안 될까? 글쎄요. 상황을 봐야겠어요. 결국 정민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둘째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봉자의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더욱 속상한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정민이 친정 조카의 돌잔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수지가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 정민 언니가 지난주에 친정 조카 돌잔치에 갔었나 봐요. 봉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활짝 웃으며 조카를 안고 있는 정민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친정 어머니 병원 간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수지야, 이런 건 재성이한테는 말하지 마. 네, 어머니. 하지만 수지도 속으로는 언짢아했습니다. 자신은 시댁 행사는 물론 친척들 경조사까지 빠짐없이 챙기는데 정민은 너무 대놓고 차별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아버지의 칠순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봉자는 며느리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정민아, 내일 아버지 칠순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리고 내일 회사 야근이 있어요. 또다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참았어요. 다음 날, 수지 혼자서 온갖 음식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정민은 저녁 늦게 나타나서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만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봉자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자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민이 태도가 너무 심해. 이러다가 집안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아. 그래도 둘째 며느리인데.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려? 수지만 혼자 고생하고 있잖아. 시아버지도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아들 재성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진짜 본성이 드러날 사건은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정민이 선을 완전히 넘어버릴 예정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봉자네 집에서는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것이 관례였어요. 큰며느리 수지는 벌써부터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 부치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수지야. 고마워. 하지만 정민은 명절 당일까지도 부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정민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봉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해서요. 괜히 도우려다가 더 방해만 될 것 같아요.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수지는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총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정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정민이 인사 좀 제대로 해라.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정민은 건성으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둘째 며느리 참 조용하네. 고모가 말을 걸어도 정민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정민아, 어른들께 술 좀 따라드려. 시어머니 봉자가 당연한 예의를 당부했는데 정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저만 시키세요? 저도 손님 아니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정민아, 그게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도 말이 너무 많으세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다고요. 정민의 이 말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이 많아 창피하다고 하다니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였어요. 뭐라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점잖게 살아온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재성이 급하게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저만 구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봉자야,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른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 결국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봉자는 남편과 함께 심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정민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나도 오늘 정말 화가 많이 났어. 평생 저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네. 수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봉자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민과 마주쳐도 인사조차 받지 않으셨고
봉자 역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제대로 해드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크게 한번 해드리죠. 그래, 아버지도 올해로 칠순이시니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드려야지. 봉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 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민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여보, 정민이가 또 말썽 피우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미리 단단히 말해둬야겠어. 시아버지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어요. 봉자가 정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정민아, 이번에는 꼭 도와줘야 해. 칠순 잔치인데 며느리가 빠질 수는 없잖아. 어머니, 저는 정말 바빠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또다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자가 확인해 봤어요. 정민의 회사 동료에게 슬쩍 물어본 결과 정민은 그 주말에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정민아, 솔직히 말해.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봉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칠순 잔치 당일, 정민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30여 명 모인 자리에서 둘째 며느리만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정민 언니는 어디 갔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온다더구나. 봉자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바로 그때 가족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제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아들 재훈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래, 이참에 정리를 좀 해둬야겠어. 시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이 꽤 있었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 2채와 시골 땅,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원래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맞겠지.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봉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봉자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재산 분배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왜? 정민이는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왜 똑같은 몫을 줘야 해? 시아버지도 오늘 하루 종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 수지는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민이가 정말 뉘우치고 달라질 수 있는지 지켜보자. 하지만 부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민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재산 분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온 정민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더 차갑게 대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요즘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정민아, 내가 좀 더 노력해봐. 엄마도 서운하실 거야. 재성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했지만 정민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봉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성아, 내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가요, 엄마? 와보면 알아. 다음 날 저녁 큰 집과 작은 집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오늘 부른 이유는 재산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두 아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네. 정민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민아, 내가 그동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시어머니 봉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들어봐.
결혼식 빼먹고 돌잔치 빼먹고 명절에는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나이 드신 아버지께 면박까지 주고 봉자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하나씩 나열하자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일이 바빠서. 일이 바쁘면 친정 조카 돌잔치는 왜 갔어? 우리 가족 행사만 빠지는 거지. 봉자가 SNS 사진까지 보여주자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제 변명은 그만해. 우리 결심은 이미 정해졌어.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민이 급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너는 계속 우리 가족을 무시했지. 그래서 재산 분배를 다시 정하기로 했어. 큰 집은 70%, 작은 집은 30%로 하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 그동안 수지가 얼마나 우리를 돌봤는데 너랑 똑같이 줄 수 없어. 큰 며느리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재성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성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민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럼 50대 50으로 하자.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해요? 정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의 결과야. 봉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정민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분배 발표 다음 날 정민은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채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쏟아냈어요. 엄마, 시댁에서 완전히 저를 왕따시키고 있어요. 재산도 차별해서 나눈다고 하고.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민아, 너 정말 시댁 일 하나도 안 도와줬니?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저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아이고, 이거사.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결정할 정도면 내가 정말 심하게 했구나. 친정 어머니조차 정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편은 안 들어주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야. 결혼해서 시댁을 무시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니? 정민은 친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남편 재성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정민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어. 너 정말 너무했어. 당신까지요? 그동안 수지 형수님만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미안했어. 재성마저 정민을 비난하자 정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다음 날 정민은 충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시댁의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노릇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만 희생양으로 만드시더니 이제는 재산까지 차별하시네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봉자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시아버지도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하지만 정민의 돌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민이 또다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 집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정민아,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나요? 항상 큰 집만 편들고 저만 구박하셨잖아요. 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재산도 마음대로 차별해서 나누시고.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정민아, 그만해. 재성이 아내를 말렸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요? 제가 잘못된 말 했나요? 이 집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재성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는 이 집 재산 한 푼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완전히 제외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 아버님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은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남편 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어제 아버님이 하신 말씀. 정말이에요? 재성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처음이야.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그럼 정말로 재산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건가요? 모르겠어. 어제 그 정도로 큰 소리 치신 걸 보면. 재성도 막막했어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봉자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어요. 말로만 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지. 봉자는 더 이상 정민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민은 큰언니 수지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지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정민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정민아, 갑자기 왜 그래? 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수지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아, 진심이지? 네, 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정민은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요. 그걸 이제 알았니? 시댁 어른들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인지. 엄마,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친정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정민과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정민이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친정 식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정민아, 시댁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서. 너 정말 심하게 했구나. 언니까지 그러지 마. 저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심지어 친정 언니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겠니? 시댁에서 며느리를 쫓아낸다는 소리가 벌써 다 퍼졌어. 정민은 친정에서마저 냉대를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에게 남편 재성이 말했어요. 정민아, 변호사랑 얘기해봤어. 무슨 변호사요? 이혼 변호사. 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설마.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부모님과 화해할 수 없다면 우리도 끝이야. 재성마저 정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민은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지 한 달 후 정민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민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떠맡게 해서. 수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불효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민아, 일어서.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님, 가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넌 그동안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가족이 되겠다고 하니.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넌 계속 우리를 무시했지. 그 순간 봉자가 입을 열었어요. 정민아,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님,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수지처럼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님, 저는. 수지야, 내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연한 일이야. 결국 정민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재성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가족들과 화해할 수 없다면. 정민은 그제서야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정민은 작은 짐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시댁 재산은 물론 남편까지 모두 잃은 채로요. 봉자는 창가에서 정민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너무 냉정한 건 아니었을까? 아니야. 이게 맞아.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수지는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수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 몇 년 후 정민은 혼자 살면서 그때의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어요. 반면 수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었죠. 봉자는 가끔 정민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진짜 재산이야. 이것이 봉자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